뉴욕 증시에서 이번 주는 고용이 아닌 물가를 주시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는 사인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목해야 될 주식, 토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인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2025년 토픽 준비했습니다. 일단 올해 S&P 500 지수를 비롯한 나스닥과 다우 지수 등 3대 주요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대 주요 지수 추이가 되겠는데요. S&P 500 지수가 28.41% 금요일장 기준으로 상승률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34.5%, 다우 지수도 18.37%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강세장을 보인 가운데 내년에도 주식 투자 계속해야 된다.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 스트랫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 또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산타 랠리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연말에 S&P 500 지수 기준 6,3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6,10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 3주 남은 이 기간 안에 200포인트가량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는 펀드 스트랫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산타 랠리의 바탕으로 시장이 갈 수 있겠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HSBC입니다. 내년 말에 S&P 500이 6,7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내년에 기업이익이 여전한 미국 경제 성장과 마진 확대에 힘입어 9%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강한 경제 성장과 마진율 확대에 힘입어서 기업이익이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익이 나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 오르겠죠.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6,7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UBS도 보시죠. 2025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과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은 대선과 그 이후의 랠리를 보이는데 이때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대선 이후 150거래일 동안 5%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통계 자료를 내놓은 건데요. 대선 이후 150거래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5, 6개월 정도 추가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 또 중순까지는 5%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모두가 미국 증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연말 또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월급만으로 좀 살기 팍팍한 이 시대, 또 국내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다만 이 강세장의 정도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죠. 먼저 울프 리서치의 이야기부터 보실까요?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RSP가 스파이에 뒤지는 등 투자자들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음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주식은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자자들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목 선택을 조금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RSP는 S&P 500 지수를 동일 비중, 시가총액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 비중으로 추종하는 ETF고요.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서 추종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후 분명히 RSP 동일 비중 ETF가 아웃퍼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투자 열기가 워낙 강해서 빅테크가 아닌 또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도 다 함께 가는 시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금 스파이 노란색 선이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는 투자자들이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선별한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강세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함께 가는 시장을 예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경향들이 저 차트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한 게 되겠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살펴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내년에 배당주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 주된 이유를 들었는데요. 기술주,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고평가돼 있어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바라봐야 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질수록 배당의 매력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비슷합니다. 먼저 로건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의견입니다. 올해 S&P 500과 배당주 간의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때가 배당주를 매수해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차트 한 가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위에 회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그 아래가 배당주를 포함하고 있는 ETF의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보면 S&P 500 지수가 잘 나갈 때 배당주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이다, 매수해야 한다라는 게 로건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메타와 알파벳이 새롭게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대형 기업들도 투자자들이 배당을 원하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S&P 500 기업의 배당이 10%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내년에 배당이 더 늘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배당주 바라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배당을 늘리는 모습들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AT&T 그리고 디즈니 벌써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배당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었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또 크게 뛰기도 했었는데요. 배당을 잘 챙겨간다면 배당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뛸 때 주식 수익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당주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키뱅크는 내년 유틸리티는 꼭 이 종목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유틸리티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 사실 올해 이미 유틸리티 많이들 바라보셨을 텐데요. AI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기준금리 하락세로 인한 인프라 설비 확대에 대한 부담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수혜를 입은 종목이 바로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는데 다만 좀 주의를 할 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인플레가 반등하게 된다면 다소 인플레이션 둔화 또 기준금리 하락세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I 테마는 내년에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프라 설비가 먼저 돼야 다음 움직임이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설비에 굉장히 중요한 전력을 바라보자라는 게 키뱅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CMS 에너지, 퍼스트 에너지, WEC 에너지, 엑셀 에너지 그리고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키뱅크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 모두 10% 이상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서학개미 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올해 120% 올랐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17%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숫자를 제시했으니까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국 쪽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중국 그 안에서도 전기차 특정해서 제시한 곳이 있는데요. 일단 노무라입니다. 중국에서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비아디와 같은 토종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요. HSBC도 지리가 연간 목표 2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260만 대까지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전기차에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기차 단독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꺼려지신다면 iShares MSCI 중국 재량 소비재 ETF 티커명 CHIQ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 5위 안에 지금 비아디가 있고요. 그리고 10위 안에는 지리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빅테크들도 다수 포진이 돼 있고요. 이번 주 중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회의가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규모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힌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재량 소비재, 국내 소비 시장 관련된 종목들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에 쌓인 종목들 살펴봤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유비무환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린다 한들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잘 가지고 있으면 비는 피해갈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것도 기대를 해보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